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도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다들 요즘 그 실적 발표 보시느라고 맞아요. 조금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셔갖고 체크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실적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얼마나 또 지수가 오르고 내렸는지 다양한 금융시장 지표부터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금융시장 지표 보시면요. 네. S&P가 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장중에 한 3조 달러를 잠깐 넘어섰었어요. 네. 그리고 애플은 이미 3조 달러 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와, 메타. 네. 예, 작년에 그렇게 욕을 먹고 버림을 받았던 메타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다들 버렸을 때 손을 잡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쉬울 때 손 내미는 분이 가장 좋은 맞아요. 행복한 분인데 하여튼 메타까지 그러면서 시장이 요게 좀 장을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 예, 39,000달러에서 좀 안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려고 그랬더니 도망가네요. 예, 시장에서는 뭐 35,000, 32,000달러까지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반감기에 접어들지 않겠냐 그랬는데 일단 한 39,000달러에서 좀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이제 75달러까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간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수요 증가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한파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가장 주요했던 내용인 테슬라의 실적 발표 한번 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이완수 대표님이랑 실적 발표 우울해 하다가 미래의 청사진을 또 긍정적으로 그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저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략 좀 부합한 게 맞지 않나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시장이 사실 4분기 매출을 한 250억 1,000만 달러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한 6.4%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제 251억 7천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년보다 확실히 증가한 것은 눈에 띈다. 매출은. 하지만 이제 주당 순이익이 이제 시장에서 0.73달러로 이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36.4%가 감소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온 것도 EPS가 0.71달러라 저는 대체적으로 뭐 시장이 전망한 수준 정도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었잖아요. 작년 4분기에 지난 4분기에 48만 5천 대 가량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분기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향상이 됐었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는요. 하지만 이제 렌터카 회사죠. 허츠가 이제 고객들이 전기차 충전 불편 이후로 이렇게 렌트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수천 대의 전기차를 이제 매각했고요. 중국에서 가격 인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 사태로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가동이 2주간 또 중단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것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장에서 생각한 만큼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24년 가이던스가 지금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보통 연간 한 50% 이렇게 판매 증가를 목표를 잡거든요. 해마다요. 그렇다고 보면은 2023년에 한 181만 대를 팔았다로 가정하면은 2024년 271만 대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가이던스를 저도 좀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그냥 경쟁 업체들의 판매량 증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20% 정도 증가한 한 219만 대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시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는 2024년도는 작년 정도의 실적을 유지한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좀 대중화돼야 되고 테슬라가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약간 쇄신을 조금 더 한번 해야 되는 그러한
해로 갖고 업데이트를 좀 한 다음에 내년에 한 20% 이상 좀 목표치를 잡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굳이 뭐 시간 외에서는 한 3%, 4%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에서는 일단 예상치만큼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치를 그렇게 시장도 높게 잡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 207달러 정도 이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면 좀 바닥을 좀 견고히 좀 다지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이기를 더 이상의 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종목별로 하나씩 보자면 넷플릭스가 일단 10% 넘는 급등 연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외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네. 하고 나서 이제 장 외에도 이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장중으로 이어졌고요. 어제 뭐 가이던스가 다른 것보다 역대급 가입자 수 증가잖아요. 4분기에 1,310만 명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도 올해 더 추가적으로 이 가입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게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가입비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조금 뭐 작년에 사실 초만 해도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없었거든요. 뭐 가입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 TV부터 시작해서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다른 돌파구를 찾아낸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그래서 올해도 넷플릭스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MD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반도체 날이라 할 정도로 반도체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자, AMD는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주가가 오늘 5.86% 올랐어요. 178달러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데 뉴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AI 칩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한 4천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그 중에서 AMD가 아마 최대 칩 제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거의 250달러까지 높여 잡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자, 이어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사상 최고가 뭐 그렇죠. 그냥 그냥 다 사상 최고가 축제를 지금 다 이쪽에서는 펼치고 있어요. 예, 반도체는 사상 최고가를 안 가면 이상한 정도로. 그러니까요. 안 간 데가 이제 인텔 정도 하나. 그 정도죠 지금. 예, 인텔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네. 지금 근접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든지 뭐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사실 ASML보다 사실 매출 규모는 이건 더 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ASML이 워낙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같이 여기에 편승을 했고요. 사상 최고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해 중국 SMIC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의혹까지 조사를 좀 받으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반도체 재고가 지금 급락하는 상황에서 2024년과 2025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추가 주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지금 전망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가 쳤지만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자, 마지막으로는 니콜라에게 상장 폐지 경고가 있었다고요? 1달러 밑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니콜라 주식이 0.6269달러 이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3일 동안 한 20% 넘게 이게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나스닥 상장 폐지 경고는 이제 2번 이상 벌써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이어드라는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니콜라는 2달러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다른 것보다 니콜라가 사실 우리가 알기로 그냥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돼갖고 수소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종합업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지금 저 수소 트럭 35대 판매한 게 이제 실적이고요. 올해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최대 운송회사죠. IMC가 수소 트랙터를 50대를 또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CES 2024에서
또 수소 트럭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수소 에너지 쪽에서 매출 증가를 감안한다면은 아마 올해 그래도 한 주가가 한 $2 이상으로 상장 폐지 수준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오늘도 좀 니콜라의 주가가 좀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요 회사가 지난달이죠. 12월 초에 이미 $2억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창업자분이 이제 투자 사기 혐의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기업 내용도 쭉 내용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지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지표들은 다들 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도 전주에 비해서 3.7%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다음에 1월 서비스업 PMI 지수 모두 50을 넘어섰습니다. 50.3과 52.9까지 올라갔고요. 전달에는 다 한 50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PMI 같은 건 47.9였었고요. 서비스 PMI는 51.4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더 지금 상향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원유 재고가 923만 배럴이 감소했어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1년치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주간. 보통 많이 감소해봤자 뭐 100만 배럴 이 정도 감소가 됐는데 923만 배럴까지 지난주 이제 한파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내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한 그런 탓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75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지표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살짝의 우려가 있는 경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내용,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내용을 오늘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많네요, 또. 네,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주요한 내용 몇 개만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이제 ASML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유럽의 이제 반도체 그 장비 회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서 시가총액 3위예요.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루이비통 그다음에 3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도 있죠. 네. 이제 미국에 이제 그 ADR로 지금 상장이 돼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10.45%가 이제 미국 ADR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실적 전망치도 한번 보시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요. 아니, 중국 영향은 정말 1도 없는? 네, 없습니다. 네, 없고요. 중요한 게 지난해 4분기에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EXE 5000이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최신 장비거든요. 이것을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지 오리건주에 반도체 공장에 처음으로 출하를 했다. 이게 지금 비중이 되게 매출 상승에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4년 가이던스도 지금 여기서 전망하기로는 반도체 산업의 지금 재고가 충분히 감소하면서 올해 반도체 장비의 추가 주문이라든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실적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IBM하고 램리서치도 그냥 시장 여긴 지금 제가 장 외에 이제 발표가 돼 갖고 둘 다 시장 전망치 정도에 이제 부합을 했습니다. 저 지금 마이너스 100% 잘못된 데이터 거죠?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해놔서 빈 공간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이제 이건 항공 방산주거든요. 이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육상, 항공까지 다 종합적으로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전망치에 충분히 부합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 이렇게 좋게 안 나와갖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4.67% 지금 올랐고 올해 전망치도 좋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운 캐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장중에는 조금 밀렸는데 시간 외에서는 좀 회복을 했고요. 이제 상업용 리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업용 리츠의 어떤 공실률이 떨어지면서 좀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실적 발표된 것은 이제 전망치 여기 제가 써둔 이 전망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부동산 중에서 주택 빼고 이제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더 레지던스 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이제 오늘 드디어 네. GDP 소포치가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잠정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잠정치입니다. 네네네. GDP 이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는데요. 한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한 2% 정도 보는 것 같아요. 2%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네. 근데 3분기가 이제 4.9%가 나왔었고요. 종합해 보면은 올해 작년 이제 2023년이 한 2.4% 정도 GDP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은 좀 보고 있고요. 22도 지금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갖고.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기대감을 탁 깨버려가지고 별 얘기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실적 보시면은 뭐 저거 다 발표되는 거예요? 네, 다 나옵니다. 뭐 비자, 인텔도 나오고 웨스턴 디지털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항공주도 많이 항공주 발표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US 스틸 지난번에 이제 일본 재팬 스틸에 이제 니폰 스틸에 인수된 US 스틸까지 네. 전반적으로 또 업종 대표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내일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삐 또 월가의 소식을 잘 전해주셨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